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격변하는 이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 현재 이란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47년 역사상 유례없는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불만을 이야기하는 시위가 아니라 반정부 시위죠.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와 하메네이를 타도하라, 독재자에게 죽음을 같은 이란에서는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금방 말했듯 이게 시위가 진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신정정치를 뒤흔들 정도의 역사상 유례 없는 시위라 정부의 대응도 과격합니다. 시위 진압에 저격수까지 동원했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겁축이용이거나 최대한 마찰은 피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란 정부는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라도 사형시키겠다고 선언하며 진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인 인권활동가 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538명이 사망하고 16,000명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최소치입니다.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12,000명 이상은 이미 사망했을 거라 보고 있죠. 테헤란 시체 안치소는 시신들로 넘쳐나고 있고 총격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쉴 틈 없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재 이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가 과거 시위와 결이 다른 이유는 미국 트럼프의 개입 때문이죠. 아직은 개입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장전 완료라고 말하며 이란 정권이 과거처럼 국민을 학살하기 시작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란이 가장 아파할 지점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아니지만 공습과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러다 어떻게 끝나지 않을까 싶었겠지만 현재 미국은 군사력을 발휘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진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죠. 사실 오늘 주제는 이미 만들어둔 주제이기도 합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전면 공습하고 이란의 최고위층, 특히 군수 내부는 괴멸되는 수준으로 이스라엘에게 전부 공습당하거나 암살당했죠. 전쟁은 끝났지만 이 사건 이후 이란 내부의 여론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중동의 맹주라고 자신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이 짓밟히기도 했고, 가장 큰 건 나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경제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나라 꼴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이란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025년 8월 파이낸셜 타임스에는 전쟁의 충격 이후 이란인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요약하면 심지어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광신적이고 무능한 이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권이 서양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국민들이 연대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빠르게 다루지 않았던 건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당장 뭔가 터질 것 같지는 않았기도 했고, 여론이 좀 움직였다고 격변한다는 말을 붙이기에는 좀 호들갑이 아닌가 싶어서죠. 실제로 기사에서도 다른 매체들에서도 하메네이 다음, 즉 후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다음 세대에 가봐야 알 수 있고 뭔가 터질 거라고 분석했고요. 조금 있으면 바뀔 건데 굳이 지금 들고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거죠. 이란의 정치 평론가이자 경제학자 사이드 라일라즈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 나라를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물도 가스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임금을 지불할 돈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당장 무언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대로는 갈 수 없기에 지도부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편되거나 사회 분위기도 좀 덜 빡센 이데올로기적 색채는 줄이고 사회가 좀 더 온건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뜻이라고 봐야 하죠. 이란 내부에서도 하메네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거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난리가 난 거죠. 그것도 이때까지의 시위와는 결이 다른 대대적인 시위가 말이죠. 시위의 결과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란이 근본적으로 체제 자체가 변하는 사건이 될지 정부가 시위 진압에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 시위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란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보려면 시간을 좀 돌려봐야 합니다. 이란 역사는 조만간에 따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 짧게 보죠. 20세기 초 이란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카자르 왕조는 쇠락해서 통치 체계도 무너졌고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영국과 러시아의 착취까지 받았거든요. 이란 사람들은 이란 내에서도 2등 시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자샤 팔라비가 2,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테헤란을 점령했고 카자르 왕조를 폐위하고 자신이 황제로 등극하죠. 팔라비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위에서도 팔라비 왕조를 다시 올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위
시위에서 나오는 팔라비 왕조가 이 팔라비 왕조죠. 팔라비 왕조 시기가 우리가 흔히 과거 찬란했던 개방적이었던 이란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시기입니다. 권력을 잡은 레자샤 팔라비의 목적은 단 하나, 이란의 서구식 근대 국가로 바꾸자였습니다. 이란은 이래도 되나 싶은 속도로 개혁에 들어가죠. 서양과 같은 가정으로 가르치는 학교와 대학들이 생겨났고 사법제도도 현대화되었습니다. 철도와 항구가 만들어졌고 도로도 전국에 깔리기 시작했죠. 섬유철강, 시멘트 산업도 부흥했습니다. 복장 규정도 있었는데 뭐 입어라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히잡 쓰지 말아였죠. 남성도 서구식 복장을 입어야 했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거래하면서 팔라비 왕조는 한번 기세가 꺾입니다. 이때까지도 영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끼치고 간섭했는데 레자샤 팔라비는 영국과 척을 좀 져야겠다라고 생각해 독일과 거래했던 것이죠. 영국과 소련은 세계대전 중 이란을 점령해버렸고 레자샤는 쫓겨났습니다. 아들 모하마드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입헌군주 즉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였죠. 사실 이대로 쭉 갔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민주주의가 된 것이니까요. 의회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 자유도 보장되었죠. 그런데 총리가 된 모함마드 모사데크가 이란 석유 사업의 국유화를 단행해버리죠. 자기들 거 자기가 하겠다는데 뭐 문제가 있나 싶지만 이란이 가진 석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란의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힘도 약했던 데다 내부의 적이 많았죠. 1953년 미국 CIA와 영국 MI6는 아약스 작전을 실행합니다. 아약스 작전은 한마디로 모사데크 끌어내리자 석유 국유화 못하게 하자였죠. 작전은 성공했고 팔라비 왕조는 다시 절대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대가로 미국은 이란 석유의 40%를 가져가게 되었죠. 다시 권력을 잡은 팔라비 왕조는 1963년 피를 흘리지 않는 위로부터의 근대화 개혁 프로그램인 백색 혁명을 통해 개혁을 실시합니다. 대지주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고 문맹 퇴치까지 그야말로 이란의 자본주의와 서구화 시켰죠. 60년대와 70년대 석유 수입이 치솟으면서 이란의 경제까지 좋아졌습니다. 특히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이거 돈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나 싶은 수준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죠. 초고층 빌딩, 현대적 고속도로, 서구식 카페와 나이트 클럽, 미니스커트를 입고 자유롭게 활보하는 여성들까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중동의 파리라 불렸습니다. 이란 자체적으로도 군사력이 강했고 애초에 팔라비 왕조를 다시 세워준 게 미국이라 미국과의 사이도 좋았죠. 심지어 이스라엘과도 친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이스라엘에 공급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직접 첨단 군사 기술과 농업 기술들을 전수해 주었죠. 이란의 정보기관 사바크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힘을 합쳐 중동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즉 외부의 위협도 걱정 없던 시기죠. 지역 내에서 가장 강한 이스라엘과 친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과도 친구니까요. 모든 상황이 웃어주는 듯 보였지만 내부가 문제였죠. 일단 국민들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연하죠. 자기들 손으로 뽑은 모사데크가 축출되었으니까요. 반미 반서방 정서가 특히 하층민 사이에서 심하게 퍼져 있었죠. 국가는 성장했지만 반대로 빈부 격차는 심해졌으니까요. 이들은 팔라비 왕조가 미국의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팔라비 왕조는 이걸 알고 있었기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 사바크를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서 죽였고 언론도 통제했습니다. 이란이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웠던 시대이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적 자유는 억압되었던 시기였죠. 무엇보다 백색 혁명이 종교권에 심한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히잡 못쓰게 하고 여성 인권 올리고 세속화하는 게 이슬람의 가르침과 반대되기에 불만이 장난 아니었지만 뭐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슬람이 주류였기에 참았는데 백색 혁명 안에 있던 토지개혁의 대상이 모스크의 재산을 정확히 저격했거든요. 이때 유명해진 게 전면에 나서서 팔라비 왕조를 비판했던 루올라 호메이니죠. 호메이니가 체포되자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팔라비 왕조는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수백 명이 죽어나갔죠. 호메이니를 석방해 주었지만 또 왕조를 비판하자 팔라비 왕조는 호메이니를 아예 추방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혈 시위에다 좁혀지지 않는 빈부격차, 독재에 대한 반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결국 폭풍은 불고야 맙니다. 1978년 8월 아바단의 영화관 시네마렉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400명 이상의 관객이 불타 죽었죠. 문제는 문이 의도적으로 잠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정부 단체들은 화재 사건이 사바크의 소행이라 주장했죠. 사실 지금에 와서는 시아파 성직자들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성직자들과 반정부 인사들은 영화관을 서구 퇴폐 문화의 상징으로 봤거든요. 결국 1979년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게 됩니다. 이란 전역에서는 지금과 같은 메시지인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알라우 아크바르와 함께 밤새 울려 퍼졌죠. 모든 노동자가 파업했고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막을 수 없었죠. 군대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왕조는 무너졌고 권력의 자리에는 추방당했던 호메이니가 앉게 되었죠. 이란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지금도 대통령은 선거로 뽑기에 언뜻 보기에는 다른 나라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란은 라흐바르라고 하는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국가 원수인 신정 독재 국가가 되었죠. 반팔라비 왕조 세력의 집권이었기에 이란은 정확히 팔라비 왕조 시절의 정책들과 반대로 갔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신정 국가를 천명하며 서구식 법과 제도는 이슬람법 샤리아로 대체했고 여성들은 다시 히잡을 써야 했죠. 그리고 팔라비 왕조가 침이었기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반미 반서방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라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바로 외교 단절까지 했죠.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경제도 생각하고 하면 싸우지 말고 그냥 좋게 관계를 맺으면 안 되나라고 말하면 네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좀 불안했습니다. 안정된 권력이 아니었으니까요. 분위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경제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많았고 정치는 몰라도 사회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메이니는 다수의 힘을 빌리기로 했죠. 우리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물과 전기를 공급할 것입니다. 석유 수입을 여러분의 식탁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인간성의 지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메이니를 믿었습니다. 팔라비가 탄압과 억압, 독재를 하긴 했지만 경제를 성장시켜놨기에 또 석유도 있기에 할 수 있다고 믿었죠. 사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시기적으로도 성장에 집중했기에 분배를 할 타이밍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호메이니의 말은 거짓이었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엄청난 인프라와 석유,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스스로 침몰의 길을 선택합니다. 무료 수도 전기 같은 건 없었고 모두가 가난해졌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고요. 석유 수입은 전부 종교와 군사, 정부로 갔습니다. 거짓말인 게 들통나고 당연히 민심은 안 좋아졌죠. 호메이니가 약속을 지킬 거라 믿었던 반정부 단체들도 호메이니에게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호메이니의 대응은 숙청이었죠. 진짜 다 죽였습니다. 사실 당장 다시 시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1980년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하죠. 사담 후세인은 이란을 쉽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셌죠. 8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이란은 사람을 갈아 넣으면서 버텼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곧 내부 결속이죠. 이란 사람들은 단합했고요. 전쟁 중이라 선택지가 없었기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말이죠. 전쟁 덕에 이란은 호메이니는 대적자 없는 권력을 반발 없는 독재 신정 국가를 이룩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호메이니는 전쟁이 축복이라는 말까지 했고요. 아니 지금 일어난 이란 시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쭉 보셨다면 이때까지 이란이 신정 독재의 경제까지 개판났음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느끼실 겁니다. 반서방, 반미 감정과 명분 그리고 분위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말한 일련의 사건과 스토리로 이란에서 반미 반서방을 안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죄악이며 그 누구도 신정 독재에 대항할 수 없는 이란 특유의 사회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져도 미국과 손을 잡을 수는 없고 전 세계가 질 거라 생각했던 사담 후세인과의 전쟁은 호메이니의 말을 빌리자면 이슬람과 불신자 간의 성전에서 알라의 뜻에 따른 승리였습니다. 신이 우리를 지키고 신의 대리자가 독재자이기에 이란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단합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바로 현대로 와보죠. 호메이니는 전쟁 후 1년 만에 죽고 하메네이가 지금까지 집권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서방의 경제 제재는 더 심해졌고 핵 개발까지 문제되면서 사실상 경제는 마비되었죠. 이전에 올린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했듯 모든 반정부 시위, 혁명은 경제 난과 함께 터집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 경제가 박살나자 이란 각지에서는 생계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때도 최소 300명, 많게는 1,5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어나갔죠. 2022년에는 마흐사 아미니가 테헤란에서 도덕경찰에게 복장 문제로 잡혀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터졌습니다. 여성들은 히잡을 벗었고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죠. 마흐사 아미니 시위가 이전 시위와 크게 달랐던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젊은 층이 주축이었다는 점, 하나는 이슬람이라는 국가 정체성인 종교에 도전했다는 점, 그리고 개혁이나 경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그냥 체제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라는 점이죠. 시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거나 죽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란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트리거만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미래에 변화가 찾아올 것을 말이죠. 왜일까요? 이게 금방 말했던 이때까지 과거 이야기를 쭉 풀어냈던 이유입니다. 신정독재의 경제까지 개판났음에도 이란이, 정확히는 신정독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젊은 층에게는 전혀 안 먹히거든요. 지금 이란의 젊은 층은 1979년 이란 혁명을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반미 감정도 뭐 나라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런 거겠지 정도고, 팔라비 왕조를 겪지 않았기에 당연히 반감도 없는데 왜 신정독재를 해야 하는지, 왜 반미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모른다면 몰라 SNS의 등장으로 이란 사람들도 해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버렸습니다. 과거 자유롭고 미래가 창창했던,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이란의 모습들도 보게 되었죠. 즉 젊은 층이 느끼기에는 신정독재의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미국까지 합세하면서 처음에 나왔듯 이란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군수 내부는 괴멸되었고 정보전에서도 완벽하게 패했죠. 신의 가호를 받는다고 했던 하메네이는 벙커에 숨었고요. 더 이상 알라도 이란을 지켜주지 않음이 입증된 겁니다. 어쩌면 알라도 지금 이란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이 전쟁으로 이란은 마지막 명분인 안보까지 잃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란 정부가 시위가 일어나면 거리낌 없이 총을 쏠 정도로 강경하기에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까 싶었는데 경제가 상상 이상으로 박살나면서 이게 트리거가 되었죠. 이란 리알화의 가치가 1달러당 142만 리알까지 폭락하면서 중산층이 빈곤층이 되고 빈곤층은 살 수가 없는 수준까지 경제가 추락해버립니다. 인플레이션은 뭐 눈 뜨면 가격이 달라지는 수준이었죠. 정부가 달마다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민심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물가가 폭등하니 정부에서 주는 돈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다 연금, 기금까지 고갈되면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섬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노동부에서 나오면서 젊은 층은 아니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비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나라가 뭐하는 짓거리인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모르겠다는 거죠. 왜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지배하는지, 왜 미국에 반감을 가져야 하는지, 왜 이것들 때문에 가난해야 하는지, 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가 상승 반대, 기름값 인하 같은 외침으로 2025년 12월 말에 시작된 시위는 현재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독재자에게 죽음을, 성직자들은 꺼져라, 팔라비어 돌아와라와 같은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죠. 이란 정부는 과거와 똑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있죠. 시위대를 탄압하는 명분도 제시하는 논리들도 과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먹히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했듯 이번 시위가 성공으로 끝나서 이란의 변화를 가져올지 실패로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쭉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이제 이란 혁명 이후의 이란은 신이 지배하는, 아니 신을 명분으로 하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이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명분이 없으니까요. 젊은 층은 종교도 반미도 더 이상의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가난도 원치 않으니까요. 실패로 끝나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폭력적이든 평화적이든 미국이 개입을 하든 뭐든 이란의 변화는 예고되어 있죠. 격변하는 이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